며칠 뒤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빅스텝, 베이비스텝, 아니면 동결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7월만 인상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월, 9월 두 차례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가 이야기 듣지 말고 연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증권가에서 맨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증권가 같은 경우 2022년에 금리 2%까지밖에 안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7월, 9월 두 차례의 베이비 스텝이다. 그리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바로 문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가장 위험하냐? 환율이 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환율이 튄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된다는 건데, 그 전에 우리나라 막 환율 1,4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2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 공급을 늘리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떨어졌는데,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락 혹은 뭐 어느 정도 보합까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왜? 예를 들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200원에서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근데 내가 10달러를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12,000원이죠? 12,000원치 주식을 샀어요. 얘가 주식이 뛰어가지고 1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 1,400원이라서요. 다시 달러로 바꿨더니 9.29달러가 되더라. 아니, 난 분명히 주식에서 벌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1200원에서 1400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1200원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올라간 만큼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억제를 한다. 그러면 외국인 수요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요들이 채권이나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들어오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책이 어때요? 미국 상황을 봅시다. 미국 입장.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려요.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채권을 사자니 채권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래 예금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너무 요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긴축이 들어가고 있어요. 긴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갈 유동성도 사실은 점점 줄어드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오히려 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는 건데,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봅시다.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금리 올려? 대출 부담 너무 심하다. 기준금리 낮춰라. 채권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기준금리 올렸는데 채권 가치가 안 떨어지네? 저 나라는 특이하네? 그러니까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채도 발행 못하게 막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보통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기게 되죠. 예를 들어 위험 자산 수익률이 한 5% 정도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안전 자산 같은 경우 막 수익률이 3% 나요? 그러면은 3%보다는 5% 수익 나는 게 좋지.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어차피 지금 저금리 시대라서 돈 빌리기도 좋고. 근데 얘가 막 4%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대출금리 막 4% 정도 되니까 빌려가지고 5% 수익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5%까지 올라가 버려. 5.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대출해서 주식하면 오히려 손실이 나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출 부담 커. 너네 다시 3%로 내려. 기준금리 올라가든 말든 닥치고 내려.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닥치고 내리다 보니까 예금 수익률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가가 막 3% 4% 올라가고 있는데 예금금리가 3%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돈을 벌어야 돼 지금은. 안 그러면 가만히 예금 넣어놓으면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다시 들어가죠. 어디로? 주식으로. 이런 시장이 눈에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한국 주식은 한 당 처먹고 나오기 좋겠는데?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환율적인 부분에서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봤을 때 미 채권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채권 사고 있는 거예요. 채권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호하죠. 채권 발행도 맞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긴 하지만 발행 못하게 막 눌러놓고 오니까 채권 가치가 올라가니까 채권 들어가기 좋았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금금리를 눌러버리니까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하니까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부에서 달러를 풀어서 낮춘 다음에 환율이 떨어진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은 채권,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국인 자본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쪽이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채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왜 그렇게 못 올라가게 억눌렀느냐? 작년에 뭐가 터졌어요?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채권의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 살리기 위해서 은행채 발행도 왔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뭔가 보장을 해줬죠. 그러니까 억지로 부양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위험해진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 그 나왔던 문제점들을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인데 그게 막 10년, 20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국고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유,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준촌주공 살리려고 할 때 13 대책만 썼느냐? 아니에요. 13 대책 플러스 중도금 대출 완화도 해줬죠. 원희룡 장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금 대출 상한선 올릴 때 12억까지 올릴 때 준촌주공 특별대우 안 하겠다고 했다가 준촌주공을 비롯해서 모두 다 풀어줬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채권 시장을 일단 안정화시켜놨어요. 근데 올해 생각을 해봅시다. 올해 은행채는 계속 발행이 되고 있죠. 한전채도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한전채 억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한전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전이요, 손실이 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한전이 손실이 나는 것을 두고 그대로 두면서, 손실이 나는 경우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든가 전기세가 오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손실이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거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두면서 채권만 발행하지 마라. 만약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한전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싸게 팔게 만들려고, 민영화로. 그러니까 사실 한전채 발행도 뭐 줄인다 말로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미래는 밝아요? 아니면은 어두워요? 이거 터진 다음에 계속 어두웠다. 다만 지금 계속 지금 미루고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외국인 자본 이탈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환율이, 외국인 자본들이 쭉 빠지면 환율이 다시 치지 않을까요? 그때 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의 자금을 얼마나 마련해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용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IMF 때만큼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용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냐? IMF처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못 빼는 거 말고 나머지가 충분하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최근에 국민연금이랑 달러 스와핑 했죠. 이거 한 거 뭐예요? 국민연금이 시중에 달러를 빨아들여가지고 요걸 가지고 해외 투자를 했는데, 요 시중에 달러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들어와서 해라.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그만큼 시중에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갈 때 풀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크게 없단 소리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쫙 풀었죠. 이번에 한번 쫙 풀었어요. 5월에 한번 쭉 풀었죠. 환율 치니까 57억 달러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한 게 뭐예요? 일본이랑 통화 스와핑을 한다. 근데 일본이랑 통화 스와핑해서 뭐해? 엔화 가치 자체가 별거 없는데, 근데 이 통화 스와핑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통해서 통화 스와핑을 하겠다고 그랬죠. 왜 자꾸 정부에서 지금 달러를 계속 확보하려고 할까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환율이 튀는 걸 한두 번 정도는 억제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게 추세가 돼버렸을 때는 정부에서 풀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많이 풀었고. 근데 문제는 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요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는 달러 가치 상승입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지금 막 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렸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옛날보다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인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이 달러 가치 상승 시그널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 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죠.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긴축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유동성을 부풀리겠죠. 우리나라처럼. 그때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양털각기라고 해요. 어디서? 위기가 터지면. 근데 지금 IMF 때는 멕시코에서 먼저 터졌죠. 멕시코에서 터져가지고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로 번진 거죠. 2008년은 미국에서 직접 터졌죠. 이게 유럽까지 번진 거죠. 그러면 지금 2023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가장 유력한 곳은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구제금융이나 이런 문제가 한 20개국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굳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터질 만한 나라들은 많아요. 아르헨티나도 지금 죽어나고 있고, 최근 튀르키예에서 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도 알고 계신가요? 금리 낮추다가 멈추고 낮추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다. 위험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유럽에서 터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유럽에서 계속 따라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했다, 바로 효과가 나온다, 이거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기조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뭔가 트리거가 터져 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어디선가 뭔가 터지면요, 해외 투자했던 거를 접고 미국으로 자금이 모여요. 그러면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때 위험한 나라 어디가 되겠느냐.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 뭐 경제 대기업이나 수출 문제나, 물론 수출 지금 문제도 크지만 그런 것들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뇌관이 되는 거는 가계부채랑 기업부채예요. 그러니까 한은에서 계속 지금 디레버리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한 차례 올리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느냐? 2022년 같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심리를 뭔가를 자극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